우리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게 유형 11번이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최대 최소 관련된 거. 유형 11번은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거야. 유형 11번을 보면 자, 우리 이제 보통 지수의 값은 이게 항상 양의 값을 갖죠. 그러다 보니까 양수라는 조건이 깔려있다 보니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서 자주 나오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지금 2의 x제곱 양수죠. 2의 1-x제곱 양수라고. 근데 이 지수를 보면 하나는 x제곱이고 하나는 1-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이랑 어떤 관계야? 역수 관계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술기하를 썼을 때 이 두 개를 곱하면 이 미지수 x들이 어떻게 돼?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고. 그래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1-x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2배 루트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x제곱. 그러면 요거 더해져서 뭐가 돼? 2만 남죠. 그래서 최소값은 2루트 2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최대 최소. 두 번째. 자, 이 문제는 좀 푸는 방법을 잘 기억해 둡시다. 지금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얘가 이제 2의 2x제곱, 얘가 2의 2-x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결국에는 이게 공통인 형태여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를 t로 치환하면 문제점이 조금 생겨. 그러니까 얘를 t로 치환하잖아? 그러면 이 앞에 4의 x제곱은 t제곱, 뒤에 거는 t제곱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배 t 더하기 t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를 통분하는 순간 분자가 몇 차씩이 돼? 최고차항이. 요것만 통분해버리면 4차가 돼버리죠. 그럼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우리 지금 못 구해. 미분 조건을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치환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나만 치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있잖아. 이거를 제곱함으로써 이런 표현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를 t로 치환을 하면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표현되겠어? 그쵸. t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러면 저 식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럼 t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3 이렇게 표현되거든.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맞아, 틀려? 아니에요. 아니죠. 문제점이 있어요. 왜? t에 대한 범위를 고려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문자를 치환하잖아. 그러면 이 녀석이 항상 범위를 고려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수 더하기 양수죠. 둘이 또 역수 관계지. 그래서 산술기하를 또 쓰는 거야. 2배 루트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얘가 2가 돼버리지. 그럼 따라서 t의 범위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얘의 최소값인 t의 값 1 있잖아. 1이 여기 포함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은 요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1,3이 마이너스 3이니까 t는 2 이상이란 말이야. 그럼 한 요 부분부터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엔 t의 값이 몇일 때가 2일 때가 최소가 된다고.
따라서 t의 값이 2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를 구하고자 하는 거다. 이해돼요? 그 다음 끝이네. 우리 오늘은 지수함수의 방정식, 부등식 할게요. 자, 지수함수의 방정식, 부등식. 이제 첫 번째는 방정식인데, 우리는 이 지수함수도 그렇고 뒤에 배울 로그함수도 그렇고 방정식, 부등식은 유형들이 좀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유형대로 풀어나가면 되거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밑이 같고 지수가 다른 경우. 그럼 보통 어떻게 표현되는 걸 얘기하냐면 a의 fx제곱은 a의 gx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밑이 같고 지수가 다르죠. 그럼 보통 이때는 어떻게 풀어? 지수끼리 같다라고 하고 풀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밑이 다르고 지수가 같은 경우야. 그럼 이 경우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a의 fx제곱은 b의 gx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그리고 fx제곱. 그러면 밑이 다르고 지수가 같잖아. 그럼 우선은 이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a랑 b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조건이 있을까? 이 두 개가 같아지려면 지수가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그러면 A의 0제곱이나 B의 0제곱은 1로 같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른 경우.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른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이지. A의 fx제곱은 B의 gx제곱.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얼마 전에 그 3학년들 고3 모의고사 풀어주는데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계산하는 거야. 책에는 예제가 없어서 그냥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서 풀어보면 이런 거야. 3의 x 플러스 2제곱은 2의 2x 마이너스 1제곱이래. 이것을 만족하는 x는 이렇게 물어본다고. 딱히 문제에서 어떤 밑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보통 상용 로그를 취해요. 그래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면 로그 3의 x 플러스 2제곱은 로그 2의 2x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녀석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뚝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은 얘가 x 플러스 2의 로그 3은 2x 마이너스 1의 로그 2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 x 곱하기 로그 3 더하기 2배의 로그 3은 2x의 로그 2 빼기 로그 2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이제 x가 있는 항들끼리 몰아줄 거거든. 얘를 이렇게 넘기고 이 녀석을 이렇게 넘길게. 그러면은 2x의 로그 2 빼기 x 로그 3은 2 로그 3 더하기 로그 2 이렇게 표현되거든. 그러면 좌변에서 얘네들을 x로 묶어주는 거야. 그럼 2 로그 2 빼기 로그 3의 x는 2 로그 3 더하기 로그 2 이렇게 돼버리고, x는 2배 로그 2 빼기 로그 3분의
6의 로그 3 더하기 로그 2. 이게 우리 구하고자 하는 답인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른 경우는 양변에 뭐를 취한다? 로그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같은 항이 반복되는 경우. 그럼 얘는 치환을 이용한다라는 거지. 자, 치환을 이용하는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이런 거예요. 4의 x제곱 빼기 2의 x 플러스 1제곱 빼기 3은 0. 먼저 이런 거. 그러면은 이제 얘는 2의 2x제곱 빼기 요 녀석이 2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3은 0이죠. 물론 치환하지 않아도 인수분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풀어도 되지만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이런 꼴이어서 2의 x제곱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근데 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음의 값은 가질 수 없어. 그래서 따라서 x는 로그 2의 3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네 가지 형태를 바탕으로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를 보면 1번부터 봅시다. 문제에서 주어진 건 밑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밑들이 거듭 제곱으로 같아지게끔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그러면은 밑이 통일되었으니 뭐만 비교해? 지수만 비교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어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얘는 9분의 1인데 이건 3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3의 2x제곱 마이너스 6x는 저게 이제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6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또 지수가 같다라는 거지. 그럼 넘기면 2x의 제곱 빼기 4x 빼기 16은 0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은 0. 따라서 x는 4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면 돼. 3번은 요 밑이 지금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지. 그러면 통일시켜주면 4분의 3에 마이너스 2x 빼기 6이 된다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는 마이너스 2x 빼기 6이 돼서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은 0. 그러면 얘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14번 이건 방금 한 거에서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15번 자, 이 녀석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그랬어.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데 지금 요 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된다는 얘기라고. 근데 이 녀석을 보면 이게 지금 3의 2x제곱 빼기 3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1은 0인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할 건데 우리는 지금 두근의 합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볼 거야. 그럼 저 식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이거든? 근데 얘들아 3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으면 여기에서 t의 두 근은 뭐로 표현돼? t의 두 근은? 풀마 x 루트 3
풀마 x 루트 3. 자, 우리 t에 여기 t 자리에 이렇게 3의 알파 제곱을 집어넣어야 뭐가 되겠어? 여기서 3의 알파 제곱을 집어넣어봐. 그럼 3의 2알파 제곱 빼기 3 곱하기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이게 결국에 뭐라는 얘기인 거야? 0이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가? 그래서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잖아? 그럼 t의 두부는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 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게 0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t를 이제 이렇게 바꾸면 여기 x에 알파 베타가 들어간 게 t의 두분이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 두분에 뭐가 필요해? 그러면 여기서 두분에 뭐가 필요하겠어? 그렇지. 그 두분의 곱을 이용하면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 1인 거죠? 그럼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0.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중요해. 16번. 이 문제는 여기 보면은 미세 뭐가 들어가 있어? 미지수들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요걸 맞춰주면서 해야 되는 건데 1번을 보면 자 봐봐 여기 지수는 어때요? 같아요. 같죠? 그러니까 민만 어떻게 되면 돼? 그럼 따라서 x는 1이다 그지? 근데 밑이 다르더라도 이 지수가 뭐가 돼버리냐? x가 0이 돼버리면 그래도 작은 의견이 같아지지. 그래서 이 두 개가 구하고자 하는 x인 거야. 2번은 이번에는 밑이 통일되어 있어. 근데 뭐가 달라? 지수가 다르지. 그러니까 우선은 지수끼리 같아야 돼.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은 얼마가 돼? 0.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는 0이죠. 따라서 x는 3 또는 뭐가 돼야 돼? 근데 이거는 x가 3보다 커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돼 안 돼? 그러면은 2번의 정답은 해가 없다가 될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보다 크겠네? 밑이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밑이 1이어도 돼요? 방정식에서는 상관이 없어. 미지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함수나 지수방정식에서의 미세 조건을 생각을 하면 a는 1이 아니어야 되잖아. 근데 이 방정식에서는 밑이 1이라도 어땠거나 등식은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우리가 지금 지수방정식 단원이긴 하지만 밑이 1이 돼버리면 1의 n제곱은 1의 m제곱 이거 같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밑이 1이 되는 경우가 근이 돼요. 그래서 x 빼기 3이 뭐가 돼? 1. 따라서 x는 뭐가 돼? 4. 이렇게 구하는 거야. 맞아요. 101번에 3번, 4번 해봅시다. 자, 101번에 3번을 보면 밑이 같죠? 그럼 지수가 같으면 돼. 따라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x가 1보다 커야 되잖아. 탈락인 거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지. 얘가 뭐가 돼버리면 그래서 2와 3이 답인 거다. 그 다음 4번을 보면 이건 보니까 뭐가 달라? 밑이 다르죠? 그래서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럼 x는 4가 돼서 이거 만족하고 그 다음에 지수가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그래서 3과 4가 근인 거다.
좋아요. 그 다음 17번 문제. 연립방정식의 이 근을 x는 알파, x는 베타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x제곱을 뭐 a라고 치환을 하고 3의 y제곱을 b라고 치환을 할게. 그러면 이제 이 위의 식에서 쟤는 a 더하기 3b는 13 이렇게 되죠. 왜냐면 3의 y 플러스 1제곱이 3 곱하기 3의 y제곱이니까.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식도 2 곱하기 2의 x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a 빼기 b는 5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위의 식의 2배를 해버리면 2a 더하기 6b는 26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 식을 빼버릴 거야. 빼버리면 마이너스 7b는 마이너스 21이거든. 그럼 따라서 b의 값이 뭐가 돼? 3. 그럼 b의 값이 3이면 a의 값은 뭐가 돼야 돼?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의 y제곱이 3이 되고 2의 x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y는 1, x는 2 이렇게 돼버리네. 근데 두 근을 합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8번 활용 문제. 자, 18번 문제를 보면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a의 x제곱마리로 증식한대요. 이게 보면 세균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였더니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되었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관계식은 처음에 세균이 10마리가 있었잖아. 10 곱하기 x시간 후에 a의 x제곱인데 3시간 후니까 a의 3승은 80 이렇게 돼버려. 그럼 a의 세제곱이 뭐가 돼? 8이죠. 그럼 따라서 a의 값은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냐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10 곱하기 a의 x제곱이 뭐가 돼야 돼? 2560마리야. 근데 a의 값이 얼마야? 2죠. 이렇게 지워지니까 2의 x제곱이 256. 256은 2의 8제곱. 따라서 x는 8시간.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돼요? 민소리 3의 5제곱은 얼마야? 243. 2의 9제곱은 얼마야? 네? 2의 9제곱. 응? 500. 12죠. 자,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이렇게 증식한대. 그러면은 10시간 후 미생물의 수가 처음에 16배가 되었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에 10이 들어가면 10의 10의 제곱이 16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미생물의 수가 처음 수의 몇 배? 64배. 그러니까 10의 10x 제곱이 64가 되는 거지. 미안, ax 제곱이. 그럼 64가 되려면 얘가 지금 2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죠.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죠. 그러면은 이게 2의 6제곱이 되려면 여기 양변에 2의 몇 제곱을 해주면 돼? 2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10에 15a제곱은 2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여기 x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5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니? 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n의 값은 뭐가 돼야 돼? 15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좋아요. 그 다음 부등식. 부등식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푸는 방법은 똑같거든. 얘는 지수 방정식과 해결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단 부등호의 방향만 조심하면 돼. A의 fx제곱이 A의 gx제곱보다 크대. 근데 여기서 이제 밑 A가 1보다 크잖아. 그러면 fx가 gx보다 커요. A가 0과 1 사이면 어때? 작을수록 더 큰 값이잖아, 지수가. 그래서 gx가 fx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의 방향을 유지하면 되고 0과 1 사이면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주의하면 돼서 문제를 보면 자, 1번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제곱 3분의 2는 이게 2의 마이너스 5제곱이잖아.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면 밑이 1보다 어때? 크죠.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0x를 저쪽으로 넘기면 8x가 마이너스 16. 그럼 x의 값은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자, 그 다음 여기를 보면 2번을 보면 0.2는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5제곱이야. 그리고 25분의 1은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5분의 1에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돼버려. 근데 밑이 뭐와 뭐 사이야?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돼. 그래서 5x가 크거나 같아 5보다. 그럼 따라서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3번도 보면 3의 x-1제곱이 커야 돼. 3의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빛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의 방향을 어떻게? 그대로. 그러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이 0보다 커서요. 3일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1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 자, 이걸 풀라 그랬거든. 같은 항이 반복되죠. 2의 x제곱을 t라고 놓읍시다. 그럼 2의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둘 하나 마이너스 2 빼기 1. 그럼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죠. 근데 요 t가 2의 x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 얘는 2의 x제곱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거든. 근데 2분의 1은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 다음 틀렸네. 왜 틀렸지? 에휴, 큰 거보다 크고. 자,
딴 거보다 작거나 같죠. 2의 x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고 2의 x제곱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던데 작거나 같다로 풀었어요. 그 다음 거 109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09번. 자, 이걸 만족하는 x가 마이너스 1이랑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 얘들아. 그럼 만약에 2의 x제곱을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하잖아. 그럼 t의 제곱 더하기 at 플러스 b는 0에 대한 우리가 근을 찾죠. 근데 그 두 근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야. 즉 여기서 t의 두 근은 만약에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이라고 하잖아. 그럼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하나가 2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이 t의 두 근이 2분의 1이랑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는 2분의 1 더하기 4가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은 b인데 2분의 1 곱하기 4 이렇게 돼버려. 그럼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는 거고 b의 값은 뭐가 된다? 2. 두 개의 곱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21번. 이게 너무 많이 나가네. 아니 오늘 지수는 다 끝내야 돼. 자, 밑에 지수가 포함된 지수 방정식인데 이 밑을 보면 미정계수죠. x가 0보다 어때? 0보다 크다고 미지수로 주어진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눠야 된다?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x가 1보다 클 때와 x가 0과 1 사이일 때. 원래는 x는 1일 때도 확인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1이 그럼 1보다 크다니까 이건 성립해야 하네.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누는 거야. 자, x가 1보다 크면 결국에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가 되면서 지수만 비교하는 거야. 그럼 2x가 4보다 크니까 x는 2보다 크다지. 그러면 마지막에 답을 낼 때는 얘들아 이 기준으로 정한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인 부분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쌤, 저게 크거나 같다면 1도 들어가요? 네, 1도 들어가요. 그 다음 x가 0과 1 사이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돼. 그럼 2x가 4보다 작은 거니까 따라서 x는 뭐보다 작아? 2보다 작죠? 그러면은 기준의 x의 범위와 우리가 구한 이 결과에 또 뭐를 찾아야 돼? 공통 범위 0과 1 사이고 2보다 작다니까 공통인 범위는 여기죠. 그래서 따라서 x는 0과 1 사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22번 문제. 이거 로고 함수도 좀 할 수 있겠는데? 근데요. 왜? 너무 어려워져요. 연립부등식으로 표현된 지수방 부등식. 연립부등식이니까 이렇게 케이스를 몇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3루트 3보다 작대요. 그럼 3루트 3은 3의 몇 분의 몇 제곱이야? 2분의 3. 2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x가 2분의 3.
따라서 x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네. 3루트 3.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제곱 3에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3에 2분의 3승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2분의 3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무슨 집합? 교집합.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110번에 3번 한번 해봅시다. 110번에 3번. 요거 110번을 보면 이제 경우를 또 두 가지로 나눠야 되죠. 자, 첫 번째 경우는 x 플러스 1이 1보다 클 때, 두 번째는 x 플러스 1이 0과 1 사이일 때. x 플러스 1이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고, 그럼 이때는 부동호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럼 2x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니까 따라서 x는 뭐보다 커? 그럼 얘랑 공통인 부분은 x가 0보다 크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 이 범위는 x가 결국엔 마이너스 1과 0 사이란 얘기고, 그럼 마이너스 2x 빼기 3이 요거는 5보다는 커야 돼. 그럼 결국엔 2x가 마이너스 8보다 작은 거니까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죠. 그럼 얘랑 공통인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여긴 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범위는 그냥 x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 23번 문제. (23번) 문제는 별표다 얘들아. 이건 중요하다. 23번 문제를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대? 커야 된대.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그래서 우선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건데 모든 실수 x잖아. 그럼 여기서 t의 범위는 어떻게 돼? t 1보다 여기 지수함수니까 이 지수함수는 항상 뭐보다 크지? 0보다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범위 내에서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2k가 0보다 커야 돼. 이 12t인 이유는 이게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어서 3 곱하기 4. 근데 이게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근데 지금 우리는 t의 범위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근데 얘를 보니까 대칭축의 위치가 뭐가 돼? 6이죠.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0보다 크려면 결국 이렇게 x축과 만나면 돼, 안 돼? 네. 안 되죠. 그래서 판별식 66에 36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k는 뭐보다 크다? 18보다 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니? 지금 얘는 조금 쉬운 거예요. (557번) 요 문제인데,
자, 봐봐. x에 대한 지수 방정식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뭐를 가져야 된대?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란 얘기는 x가 0보다 어떤 거야?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잖아. 그럼 여기서 t의 범위는 어떻게 돼? x가 0보다 크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 1이지. 그 t가 1보다 크다죠. 근데 0보다 크던데 0은 네. 네. 기준점은 1인 거니까, 그지? 네. 그러면 쟤를 치환을 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k가 0보다 어때야 돼? 아니,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얘의 실근이 몇 개여야 된다고? 두 개. 근데 양의 실근인데 t의 범위가 1보다 어떨 때에 대하여? 클 때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맞니? 그럼 근해분리죠. t의 1의 값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0보다 어때야 돼? 그래서 k는 4보다 큰 거고, 대칭축의 위치가 2분의 5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돼, 그지?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25-4k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이해가? 그래서 여기서 k는 4분의 25보다 작다거든? 그럼 이 둘의 공통 범위를 생각하면 k는 4보다 크고 4분의 25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해볼까? 많이 어려워도. (558번) 해봅시다. 자, 우선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니까 x가 1보다 커야 돼. 그럼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결국에는 t의 범위는 2보다 크다가 되죠. 그래서 쟤를 치환을 해보니 t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 마이너스 4t 더하기 2a가 0이야.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대칭축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a-4가 결국에는 a 값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범위는 t가 2보다 클 때거든. 근데 대칭축이 a의 값에 따라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럼 경우가 달라져. 그러면 이 녀석의 대칭축의 방정식은 뭐가 돼? x는 a 빼기 4죠. 그래서 이 a 빼기 4가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a 빼기 4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a 빼기 4가 2보다 작대. 그럼 결국 a는 뭐보다 작아야 돼? 6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잖아. 이렇게 되면 만족해야 하네. 안 해요. 응? 해. 왜냐면은 2보다 큰 쪽에서만 0보다 크면 되잖아. 근데 두 근이 1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그럼 이런 경우는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런 경우 무조건 안 나오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은 이 경우. 그럼 이 경우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만 뭐가 되는 거야? 근데 중건도 되네. 얘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가 이걸 만족하는 거겠지? 네. 자, 그럼 우선은 처음에 함수값 2를 집어넣은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t의 값이 2일 때
4 빼기 4 a 빼기 4 더하기 2a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4a에다가 더하기 2a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20이 0보다 커야 되네. 그럼 결국 a의 값은 뭐보다 작아? 10보다 작아. 두 번째, 대칭 축은 a가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리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6이 1, 2번 중에 더 나올 것 같네. a가 8보다 크거나 같고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면 요거의 공통인 부분 a는 8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다. 정수 a의 개수는 2개. 오. 민솔이 잔머리에 당했어. 네, 풀 때 근근을 생각을 안 했어요. 아, 여기까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알겠어요. 24번 마지막 문제. 24번 문제를 보면, 자 봐봐.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한대. 그러면은 이렇게 필름이, 이걸 그냥 필름이라고 할게. 자, 처음에 전자파의 세기를 A라고 하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특수 필름을 통과하면 처음 세기의 75%가 감소한대. 그러면은 몇 퍼센트가 통과하는 거야, 이거는? 25%. 그러면은 A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이 전자파가 필름 한 장을 또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 A 4분의 1 제곱 이런 식이 된다고. 시험 안 본다니까 딴짓을 안 해보네. 제가 아무것도 안 봤어요. 이렇게 되면 A 곱하기 4분의 1이 몇 제곱? 세제곱. 세제곱. 그러면 N장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전자파 처음의 세기에 102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야 된대. 그럼 2분의 1의 n제곱이 2분의 1의 2n제곱이 10제곱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2n은 크거나 같아. 뭐보다? 10보다. 그럼 n의 값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몇 장? 5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방부등식은 얘들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 유형대로 해서 연습 문제랑 RPM 끝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수고했습니다.